조선은 저 무도한 외놈들에게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저 묘도섬에서 본국으로 가기만 바라고 준비하고 있는 진린 장군이 제발 저를 도와주게 해주소서. 죽음을 각오하오니 하늘에 바라건대 반드시 이 적을 섬멸하게 하여 주소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후계자며 새로운 주군인 어린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보좌해서 정권을 사수해야 하는 다급한 마음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정권을 노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척 신경이 쓰이고 병력을 유지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육지로 부산 쪽으로 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10만 명 이상의 조명연합군이 육지에 쫙 깔려 있어 힘들고 바다는 진린과 이순신이 틀어막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 공성전 때 전시작전권을 틀어진 명나라 유정장군이 전투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단판에 시도해봅니다. 이순신과 조선의 입장과는 달리 명나라 장군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조선 육지에서 몰아내기만 하면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천 외성에서 나가 본국으로 갈 테니 막거나 퇴로해서 공격하지 말아주시오. 성을 내어주고 군량과 무기 전부를 내어줄 테니 전리품으로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쩍한 유정은 인질로 명나라 군사 40명을 딸러보내 확약을 합니다. 10월 9일 저녁 순천 외성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부푼 마음에 제장들과 함께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꿈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빠져나가려는 외성 앞바다에는 진린도덕과 이순신 장군이 배를 가득 띄워놓고 오도가도 못하도록 지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여긴 고니시 유키나가는 화가 나서 명나라 군사 인질들의 손목을 잘라보내면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음을 질책합니다. 황당한 유정, 수군의 지휘권은 자신이 아니고 진린 장군이 자신의 말을 들을 형편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고니시는 진린도덕을 포섭할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정 장군에게 성을 내어놓기로 약속한 고니시에게 받을 조건이 없고 갖가지 뇌물로 퇴로를 열어달라고 수차례 애걸 하는 고니시 유키나가 외성을 놓고 빠져나가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왜군의 수장, 그러나 광동성 따뜻한 곳 출신들이 대부분인 명나라 수군들, 추위가 엄습해오는 음력 11월의 날씨와 피해 없이 전쟁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손해볼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를 한 명도 보낼 수 없다는 조선의 수군 그리고 이순신의 완고한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1598년 겨울이 시작되는 음력 11월 초 점점 다급해진 고니시 유키나가는 진린과 이순신에게 각각 사신을 보내 태가까지는 아니라도 이전까지 다니던 연락선이라도 좀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뇌물을 가져온 사신을 몹시 어이없이 하며 죽이려 하다가 그냥 참고 돌려보냅니다. 진린은 제안을 수락합니다. 연락선 한 척 통과를 약속합니다. 1598년 11월 14일 무렵 왜군 4명이 탄 연락선 한 척이 명나라 포위망을 뚫고 통과합니다. 그러나 하동, 남해, 여수 사이에 현재 남해대교가 보이는 곳의 중심에 있는 대도 근처에 수군의 진을 치고 있는 이순신 부대 레이더망에 걸립니다. 이를 미리 보고받은 이순신 장군이 경노하면서 이 연락선 추격을 명했고 추격군은 한산도까지 쫓았으나 결국 연락선을 놓쳐버립니다. 상륙한 이들은 지금의 통영에서 사천 외성으로 급전보를 날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로써 연락을 받은 사천성의 히마즈 요시히로는 그냥 자기들만 부산을 경유해서 본국으로 가면 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는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고성의 다치마나 무시기네, 남해 소요시토시, 거제의 다치마, 부산의 테라자와 히로타카 등에게 남해 창선도로 모이라고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무려 500척의 배가 남해 창선도에 집결해서 고니시를 탈출시키기로 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임진년 1차 조선 침략 때 제1선봉으로 부산,
동래, 상주, 충주 탕금대, 한양을 제일 먼저 점령했던 왜군 장수 중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믿었던 가신입니다. 또 남해의 꽈리를 들고 있던 소 요시토시는 개인적으로 고니시의 사위입니다. 순천 외성의 고니시 함대는 300척, 그리고 시마지를 비롯한 구원 함대는 합해서 500척. 그러나 조명연합수군을 합하면 300척인데 외선의 고니시군과 시마지를 비롯한 구원군들이 순천 외성을 포위하고 있는 조명연합군을 좌우로 에워싸면 충분히 제압하고 함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합니다. 4일이면 외성에 갇혀있는 고니시군의 탈출을 위해서 경상도 쪽에서 구원군을 이끌고 올 것이라고 이순신은 예측을 합니다. 고민에 빠진 이순신, 잘못하면 순천 외성의 고니시 군대와 동쪽에서 오는 구원군인 시마지, 소 요시토시 군에게 광양만 가운데 있는 조선과 명나라 수군이 완전히 에워싸여 포위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경상도 쪽에서 구원군이 오는 길목을 막아 먼저 이들을 격파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리해서 적의 구원군이 수일 내에 당도할 것이니 함께 나가지 않으면 먼저 나가서 요격하겠다고 진린에게 얘기하자 진린은 허락하지 않았고 이순신 장군이 배를 띄우며 나팔을 불자 진린은 결국 거부하지 않고 이순신이 선물한 2척의 판옥산에 진린과 등자룡 장군이 나누어 타고 출전을 합니다. 그 뒤를 사선 호선들이 뒤따릅니다. 이순신은 함대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서쪽에 순천 외성을 위장 공격하는 극소수의 위장함대 하나, 동쪽에 노량해협을 포위하려는 본함대와 복병함대, 여수 좌수영에서 동쪽에 노량해협까지 노를 저어서 반나절이 걸려 포진합니다. 왜군 세 장수가 이끄는 500여 척의 함대가 좁은 노량으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도둑들이 좋아하는 새벽 2시. 이 좁은 노량 앞바다를 통해서 약 왜군의 500척이 순천 외성에 있는 육기나가 부대를 구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598년 11월 19일 새벽 2시, 그러나 이순신과 진린의 함대는 그 시간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량해협을 빠져나오는 순간 넓은 바다가 펼쳐지리라 생각했지만 그 정면에는 대도라는 섬과 그 섬을 에워싼 작은 섬들이 질비해서 그다지 넓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동 방향 북쪽으로는 진린 함대가 지키고 있었고 여수만 방향 남쪽 관음포 근처로는 이순신 함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자룡 장군이 이끄는 판옥선이 지금의 노량항 근처를 달려서 외선 새끼분의 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노량해전의 전투 장면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노량의 대흥행을 기원합니다.